I feel like Tom Aspinall. He just hasn't proven anything. He hasn't done anything. I'm not here to gamble someone else making a name off of me. If there were to be a fight of a guy that's still on our UFC roster, not only financially worth it, but legacy worth it, it would be Alex Pereira.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경기가 엎어지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존스와 미오치치 두 선수의 기량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또 은퇴를 한참 전에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커리어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 성격상 최강자를 가리는 싸움이라기보단 존스가 어떻게 커리어를 마무리하는지를 보는 경기라는 느낌도 듭니다. 일단 미오치치는 마지막 경기가 2021년 3월 은가노와의 2차전이었고 넉아웃 패배를 한 데다가 42세로 제 아무리 헤비급이라고 하지만 몸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UFC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랜디 커투어가 있을 텐데 랜디 커투어는 43세 헤비급 챔프에 등극했고 45세가 조금 덜 되어 브록 레스너에게 벨트를 내준 UFC의 대표적인 노장입니다. 게다가 실제 활동은 47세까지 했던 화석이기도 하죠. 그 위에 척 리델, 앤더슨 실바, 쉐빈 카윈 등의 선수들이 있지만 이건 2000년대의 이야기고 많은 팬들이 미오치치 전성기의 훌륭한 경기력을 기억하는 관계로 걱정이 일단 앞섭니다. 물론 존스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역대 최연소 챔피언이었던 존스도 어느새 37세가 됐고 복귀 전까지의 공백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복귀 후의 공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커리어하에 한 잦은 논란과 방탕한 생활로 성실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절정기에 스릴간을 손쉽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존스의 몸 상태에 역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점은 커리어 대부분은 크게 데미지를 받지 않은 스타일의 경기를 해왔다는 건데 이젠 확실히 아스피날과 붙을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둘 모두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타일에 관해 보겠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전성기의 미오치치는 아주 단단한 파이터였죠. 밸런스가 아주 좋은 선수로 오펜스 레슬링이 코미어만큼 수준급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안정적으로 사용해 주었고 화려한 푸더크나 타격 스킬을 이용한 인상적인 파이팅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빠지는 것 없이 기본에 충실하고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로의 기량에 대한 의구심으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스탠딩 상황에서 존스는 거리를 길게 잡고 운영을 하고 붙어 넘기는 것을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 존스의 가장 이상적인 운영은 아마도 킥거리에서 괴롭히고 길게 뻗은 앞손으로 견제하며 들어오는 미오치치를 상대로 돌아주거나 붙을 거리가 나오면 숙인 후에 언더훅을 파고 발을 걸어 넘기는 것일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최근 훈련 영상들을 봤을 때 패드워크에서 뒷발을 통해 사각으로 빠지고 뒷손을 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존스가 경기 초반에 압박, 뒷손 스트레이트를 내고 미오치치의 백스텝을 유도한 후에 상체를 아예 붙여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의 경우라면 미오치치가 어떻게 거리를 깨고 들어갈지를 봐야 할 텐데 미오치치의 커리어에 거리를 길게 잡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려던 선수는 대표적으로 스테판 스트루브와 알리스타 오브레임 또 주니어 도스 산토스가 있었습니다. 스테판 스트루브 전은 아직 미오치치의 기량이 올라오기 전이었고 오브레임과 도스 산토스의 2차전을 보면 알리스타 오브레임은 극단적으로 도망가는 경기를 했고 도스 산토스 역시 1차전에 비해 소극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오브레임전에선 경기 초반에 뒤로 빠져주다 낸 깜짝 뒷손의 플래시다운이 있기도 했고 이후로도 뒷손 오버핸드에 걸리는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미오치치에게 압박을 당해서는 좋은 그림이 나오기 힘듭니다. 미오치치는 기본적으로 압박 능력이 좋기 때문인데 단단한 스타일의 펀치가 무거운 만큼 적은 볼륨으로도 효율적인 압박을 해줄 수 있고 복싱 테크닉이 좋아 미오치치를 상대로 케이지에 갇혀서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볼륨이 적은데 어떻게 상대를 압박할 수 있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압박을 당하는 경우는 푸더크가 좋아 계속 각을 먹히기 때문에 전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겠고 본능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명확히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링이나 옥타곤에서 상대를 마주해보면 내가 펀치를 내면 타이밍을 내주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순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혹은 상대의 펀치를 한번 받아보고 묵직하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미오치치는 둘 다에 해당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TV를 통해서 볼 땐 쟤 뭐해 펀치를 더 내야지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주먹을 뻗으면 무조건 맞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소극적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미오치치는 겉으로 보기엔 투박해 보여도 단단한 스타일의 완력과 디펜스가 좋은 편이라 헤비급에서 또 전성기란 가정을 했을 때 미오치치는 존스에게 그렇게 좋은 상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스는 한 방이 있는 편이 아니라 pick apart
조금씩 상대를 해체하는 식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킥게임이나 레슬링 게임이 통해야 합니다. 미오치치는 상대의 거리를 깨기 위해서 가끔 턱을 들고 무리한 전진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만 역시 한 방이 있지 않는 존스가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투박하지만 기본기로 꽉 찬 미오치치와 발을 붙이고 주먹을 섞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기도 하죠. 하지만 헤비급에서의 스피드와 카디오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존스가 전성기처럼 경기 내내 가볍고 빠른 킥을 던져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력도 장기적으로 갔을 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결국 내구력이 좋은 미오치치를 상대로 거리와 킥을 통한 견제를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케이지 사이드에서의 그라인딩, 넘긴 후에 압박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것이 존스가 가장 쉽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운영이겠죠. 존스의 그래플링이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존스의 유일한 헤비급 경기였던 시릴간과의 경기에선 시릴간을 넘기기가 어렵지는 않았죠. 경기 프리뷰와 비슷한 습관을 가진 파이터들에 관해 몇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접근을 원하지 않고 푸더크를 기반으로 하는 타격가들에게 가끔 나타나는 모습으로 시릴간은 뒷손을 깊게 넣으며 압박을 벗기려고 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즉 뒷손의 품 안으로 파고든다면 앞쪽으로 쏠린 밸런스가 무너지고 싸잡히며 발을 걸어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존스의 그래플링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존스가 가장 강한 영역은 클린치, 또 그라인딩을 통해 그립을 바꿔내며 뽑아내는 능력, 그리고 클로즈 가드에서 공간을 지우며 엘보와 어깨로 상대를 갉아먹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의 MMA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존스의 태클을 보면 케이지 중앙에서 엔트리 자체는 날카롭지만 드라이브가 좋은 스타일은 아니고 코미어와 같이 싱글렉을 잡고 휙 넘겨버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대신 다리를 잘 걸어놓고 상체의 중심을 상대에게 지게 하며 넘어뜨리는 능력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스가 상대를 넘기기 위해서는 언더훅을 판 이후로 완력과 신장을 통한 이점을 가져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미오치치의 전성기의 몸 상태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방어해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미오치치는 손목을 잡는 그립이 좋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스크램블이 안정적이기 때문인데 캔버스에 어깨가 닿았을 때 헤비급에서 성실한 선수를 보기는 드물죠. 코미어전을 봤을 때도 넘어가긴 잘 넘어갔지만 침착하게 중심을 빼줄 곳을 보고 움직여주며 다시 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넘어가는 모습은 생각보다 자주 보여주지만 크게 데미지를 입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코미어나 이제껏 미오치치가 상대했던 선수들과 비교해 존스의 상위에서의 압박과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각을 계속 찾아가며 괴롭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더라도 최대한 힘을 쓰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자면 존스가 무리한 태클 시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준비하는 본인의 성격도 그렇고 지킬 것이 많은 만큼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고 할 텐데 킥으로 빠져주다가 미오치치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숙여주며 붙는 것, 또 상체의 그립을 잡았다면 기대주면서 아웃사이드 트립으로 넘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준비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엔 압박을 통해 케이지에서 잡아버리는 가능성이 없지도 않고요. 그리고 스탠딩에선 딥킥이나 사이드킥을 많이 써주고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존스보단 레그킥의 빈도수를 낮춰오지 않을까 합니다. 반대로 거리를 깨고 들어가야 하는 미오치치의 입장에선 바디를 쳐주는 게 아주 좋은 옵션이 되겠죠. 미오치치의 몸 상태가 괜찮다는 가정하에 잔매를 맞더라도 우직하게 밀며 케이지까지 존스를 밀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재밌는 양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대회 시청하시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 분석일까 싶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